안녕하세요. 지난번 강좌에서는 디자인 띵킹의 정의와 5단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강좌에서는 이 디자인 띵킹이 학생들의 창의성을 어떻게 향상시켜 줄 수 있는지, 디자인 띵킹과 창의성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교수님들이 실제 수업에서 디자인 띵킹을 활용하실 수 있는 교수법을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과 같은 목차로 설명을 드릴 건데요. 먼저 창의성과 디자인 띵킹이 어떻게 연계되는지, 그리고 확산적 사고와 수렴적 사고, 이 두 가지를 통해서 디자인 띵킹 단계들이 진행이 되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디자인 띵킹의 아이디어 도출 규칙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마지막으로 디자인 띵킹의 교수법, 브레인라이팅과 스캠퍼 두 가지 교수법을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디자인 띵킹과 창의성이 어떤 관계가 있을 수 있을까요? 아이데오의 크리스 플링크와 데이비드 켈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디스쿨에서는 학생들로 이루어진 팀을 어떤 가능성의 한계점까지 그들이 넉아웃될 때까지 계속 밀어붙인다. 건강한 실패에서 나오는 누군가의 탄력성, 용기, 겸손 등이 태어나고 이는 스스로의 교육과 성장에 말할 수 없이 귀한 바탕을 형성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디자인 띵킹에서는 실제 단계를 거치면서 지속적인 실패를 경험하도록 하고요.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것을 창조할 수 있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미 디자인 띵킹을 활용하시는 교수님들께서는 이러한 실패와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반복적인 과정이 창의성을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활용을 하고 계십니다. 네, 디자인 띵킹의 과정을 통해서 이미 가지고 있는 창의성을 재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고요. 그리고 어떤 아이디어든 빠르게 많은 양을 반복적으로 제시를 할 수 있도록 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놓는 능력과 행동으로 옮기는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합니다. 특히 이 과정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건강한 실패를 통해서 창의적인 자신감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네, 창의적으로 아이디어를 도출을 하는 것은 가능성을 찾는 예술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아이디어의 도출을 통해서 다양한 옵션을 바탕으로 하나의 선택지를 선정하는 이런 단계를 거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보시면 좋은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준비된 자세를 갖출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아이디어 도출은 어떻게 진행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확산적 사고와 수렴적 사고를 반복하는 이 단계들을 통해서 아이디어를 도출할 수 있는데요. 먼저 문제를 발견하기 위해서 다양한 문제들을 발산적으로 찾고요. 이 중에서 진짜 문제를 정의하기 위해서 수렴적인 사고, 하나의 문제를 정의하는 수렴적 사고를 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문제가 정의가 됐으면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시금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발산적으로 도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가장 적절한 하나의 안을 수렴을 하고요. 이렇게 아이디어를 도출하는 일은 확산적 사고와 수렴적 사고를 단계적으로 거쳐서 하나의 솔루션을 만드는 일을 말합니다. 이를 디자인 띵킹 과정에 좀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먼저 공감하기 단계에서 관찰을 하고 인터뷰하는 등 이제 대상을 이해를 하고 다양한 문제를 이끌어내는 공감하기 단계에서는 문제를 찾기 위해서 사고의 확산을 거치게 되고요. 그리고 참문제, 그리고 가치 있는 문제를 찾기 위한 문제 정의하기 단계에서는 사고의 수렴 단계를 거칩니다. 다시금 이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이디어를 다양하게 내고 공유를 하는 사고의 확산 단계를 거치고요. 그리고 프로토타입 제작을 위해서 하나의 안을 선택하는 수렴 단계를 거칩니다. 이렇게 디자인 띵킹 과정은 사고의 확산, 수렴을 반복적으로 해나가는 단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꼭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디자인 띵킹의 아이디어 도출 규칙입니다. 교수님들께서 꼭 이 점을 좀 명심을 하셔서 창의성 수업을 진행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보시면은
어떤 누구의 아이디어도 환영하고 존중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이 자신의 아이디어를, 특히나 우리나라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더더군다나 자신의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꺼려 하는데요. 어떤 누구도 어떤 아이디어도 이제 제시할 수 있다라는 어떤 분위기를 형성해 주시는 것, 그리고 창조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나온 다듬어지지 않은 거친 아이디어도 교수님들께서 격려해 주시는 방법으로 이제 학생들이 좀 더 아이디어를 유연하게 낼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분위기를 구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판단하지 않는다, 나쁜 아이디어란 없다라는 부분인데요. 이게 이제 아이디어들이 아직까지는 저희가 구현이 불가능한지 가능한지 이런 것들은 교수님들은 바로 들으면 아실 수 있을 텐데 어쩌면 말이 안 되는 그런 아이디어들을 마구마구 쏟아낼 텐데 그런 것들을 이제 평가하지 마시고 판단하지 마시고 모두 받아들여 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한 번에 하나씩 하나의 이야기를 다룰 수 있도록 해서 어떤 이제 말을 자신 있게 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자신의 아이디어를 조금씩이라도 낼 수 있도록 격려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질이 아니라 양에 집중하는 것, 많을수록 좋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프로토타입은 시각적으로 빨리 만들어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이게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프로토타입을 만드는데 우리나라 학생들은 이 프로토타입을 아주 정교하고 처음부터 실패하지 않도록 완성하기를 원하는데요. 실은 이 디자인 띵킹은 아까도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속적인 실패에서 이제 배워나가는 것이 크기 때문에 조금 프로토타입을 빠르고 많이 자주 만들어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아이디어를 위한 교수 방법들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제가 소개해드릴 교수법은 브레인 라이팅입니다. 브레인 라이팅은 이제 보시면은 이제 학생들이 뭐 한 3명, 4명 또는 그 이상의 팀으로 구성되어 있을 때 아이디어를 도출하는 방법인데요. 뒤에서 이제 표를 좀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주제에 따라서 아이디어를 각자 작성을 하게 되는데 1, 2, 3, 4, 5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은 학생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학생이 문제에 따라서 아이디어를 3가지를 작성을 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학생으로 넘기면 두 번째 학생이 이 첫 번째 학생의 아이디어를 좀 더 확산시켜서 두 번째 아이디어를 작성을 하고 이렇게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작성을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5번째 학생까지 전부 작성이 되면 이 아이디어를 확인하고 논의해서 선별을 하는데요. 제가 이거를 좀 예시를 통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쓰레기통에 쓰레기를 버리게 할 수 있을까라는 문제에 대해서 5명의 학생들이 팀을 이루어서 작성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 학생이 먼저 아이디어 A에 쓰레기통 주변에 경고문을 붙인다. B로 쓰레기통을 크게 만들어서 쓰레기를 버리기 쉽게 한다. C는 쓰레기통 주변을 예쁘게 꾸민다. 보면 아이디어 A, B, C가 약간 기준이 좀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를 작성한 뒤에 2번 학생에게 넘기면 2번 학생은 아이디어 A, 특히 1번 학생이 작성한 쓰레기통 주변에 경고문을 붙인다. 이 아이디어를 확산해서 이제 아이디어를 작성하게 합니다. 쓰레기통 경고문을 B급 감성으로 재밌게 만들다. 그리고 세 번째 학생도 역시 아이디어 A에 대한 첫 번째, 두 번째 아이디어를 확인을 하고 이에 이제 연결되게 아이디어를 제시를 하게끔 해서 이 모든 아이디어들이 수합이 되면 최종적으로 아이디어를 선정하는 단계를 거치게끔 하는 방법을 우리는 이제 브레인 라이팅 방법을 통해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스캠퍼라는 교수법인데요. 스캠퍼는 7개의 키워드에 해당하는 질문에 맞춰서 답을 찾아가면서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기법입니다. 보시면은 이제 스캠퍼의 약자에 따라서 질문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기존의 것을 다른 것으로 대체하면 어떻게 될까? 두 번째로 새로운 무엇과 결합시키면 어떻게 될까? 세 번째는 이것을 다른 것에 적용해 본다면 어떻게 될까? 네 번째는 어떤 것의 특성이나 모양을 변형해서 새로운 것을 만들면 어떻게 될까? 다섯 번째, 이것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어떨까? 여섯 번째, 이 부분을 제거하거나 줄여보면 어떨까? 마지막으로 순서를 바꾸거나 재배열해보면 어떨까? 이러한 아이디어 질문들에 맞춰서 아이디어를 창출을 하는 방법입니다. 예시를 통해서 좀 보여드리면요.
이 폐기물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스캠퍼를 활용을 해서 도식화한 예시를 보여드릴 수 있는데요. 이제 보시면 대체하는 방법으로 이제 1번의 세 번째, 오염물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 대신 이를 대체할 수 있는 환경에 안전한 물질을 개발한다. 또는 결합하는 방법은 이제 지금 작성이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응용하는 방법을 보시면은 이제 1번의 두 번째, 오염물질만은 농축해서 공정 내에서 재활용한다. 이렇게 모든 7개의 질문에서 아이디어들을 다 낼 수 있으면 좋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이제 적절한 질문들을 선택을 해서 아이디어를 도출하도록 합니다. 또 다른 이제 학생들의 아이디어 도출한 결과를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담배를 좀 더 유용하게 만들 수 없을까라고 이제 라는 질문에 아이디어를 제시를 한 겁니다. 먼저 대체하기에 대해서 보시면 질문은 담배값의 재질을 좀 바꿔볼까라는 질문에 맞춰서 재질을 플라스틱으로 만든다 또는 재질을 실리콘으로 만들어 본다 이런 아이디어들을 제시를 했고요. 결합하기는 담배값이 좀 더 실용적일 수 있게 무언가를 더해볼까라는 질문에 케이스와 라이터를 결합해보는 것은 어떨까 이런 아이디어들을 도출했습니다. 그리고 적용하기 위해서는 향수 제조 방법을 적용할 수 있을까 해서 향이 나는 담배를 이제 만들어 보기도 한다거나 아니면 담배 길이를 늘려볼까라고 해서 담배 모양을 좀 변경하고 확대하는 이러한 방법들을 통해서 학생들이 이제 아이디어를 도출한 사례들을 좀 소개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든 질문에 답을 할 수 있도록 이제 좀 교수님들께서 방향을 설정을 해주시고요. 만약에 그게 안 된다고 하더라도 일정한 질문들을 먼저 이제 설정을 하고 이에 맞춰서 해결 방안들을 도출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이제 그 브레인스토밍을 할 수 있는 그리고 디자인 띵킹을 활용할 수 있는 스캠퍼와 브레인 라이팅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이렇게 학생들에게 다양한 아이디어를 도출할 수 있는 과정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만으로도 학생들이 다양한 방면으로 생각하는 사고력을 향상시켜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수님의 강의에서도 학생들이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내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무언가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경험들을 주셔서 이제 학생들의 창의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경험들을 주시면 어떨까요? 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